예, 이항영의 뉴욕엔 서울입니다. 오늘도 개장 전에 뉴욕 증시 분위기를 좀 읽고 그 연장선에서 우리 시장 전략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 스튜디오에 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네. 미국 증시는 조금 숨고르기를 보였는데요. 뭐 이제 오르고 내리면 이제 이유를 찾아야죠. 이유인즉슨 또 이 미국 무역 분쟁도 좀 그렇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몇 마디 더 하긴 했는데요. 특징 좀 봐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주시장이 오늘 좀 3대 주시가 좀 소폭 밀려났는데요. 네. 말씀하셨던 대로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찾을 수는 있죠. 예를 들어서 오늘 왜 이렇게 떨어졌는지. 저보러 혼자 얘기해보라면 30분도 얘기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것은 다 그냥 갖다 붙이는 얘기가 되겠고요. 쉽게 얘기하면 주가가 4일 연속으로 올랐고요. 그렇죠? 좀 쉴 때 됐죠. 예, 특히 한 네. 3대 지수는 이틀 연속 사상치 효과를 같이 줬으니까요. 일단은 많이 오르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 차익 실현을 하려는 심리는 어느 나라 사람이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굳이 이제 따지자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마디 한 거죠. 사실을 보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 이런 것들이 지난 오사카 정상회담을 통해서 약간은 잠잠해졌고요. 그러니까 협상을 이제 하기로 했는데 실제로 아직까지 뚜렷하게 진척사항은 없거든요. 들리는 소식은 뭐 전화로 협상했다, 시작했다 이런 정도 있겠는데 그러다 보니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의 불만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결론이 이거거든요.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의 결론까지 나가기에는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라는 얘기했고요. 하나 더 언급한 건 이겁니다. 지난 정상회담을 통해서 말이죠. 추가적인 어떤 관세 인상은 유예한다 그러는 게 합의가 들어있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구체적으로 3,250억 달러 상품에 대해서 25% 관세를 추가 부과한다는 것을 안 하기로 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원한다는 것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보면 자신이 원하면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런 표현을 오늘 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면 할 수 있다는 표현을 했는데요. 그런 것들이 주식시장을 좀 뭐라 할까요? 좀 너무 뜨거워진 시장을 약간 가라앉히는 그 정도 역할을 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실제로 모든 것에 관심은 역시 실적 시즌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경제 지표, 그리고 연준 인사들의 발언 등등이 오늘 시장에 영향을 미쳤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요인,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제외하고는 웬만해서 보면 다들 오늘 좋은 소식이 많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실적 시즌의 실적입니다. 특히 금융주가 되겠는데요. 어제는 시티그룹이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발표했는데 오늘은 JP모건, 골드만삭스, 찰스 수업 등이 발표했는데 모두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발표하면서요. 뭐 2에서 3% 정도 오늘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것을 포함해서 기업 실적이 이제 물론 아직 초반이죠. 5%밖에 실적을 발표 안 했습니다. S&P 500 기업 기준으로 보면. 그렇지만 이미 5%에 발표한 기업들은 그중에서는 85%의 기업이 컨센서스 이상의 실적을 발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 수치가 유지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결국은 평년작 이상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경제 지표가 되겠습니다. 실적 시즌이 들어가면 경제 지표는 약간 묻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도 중요한 거가 한 달에 한 번 발표되는 소매 판매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여러분 많이 들으셨겠지만 미국 내 소비가 70%의 미국 GDP에 차지하는데요. 그 부분이 이번 달에 0.1% 정도 증가할 것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됐는데요. 일단 뚜껑 열은 것은 0.4% 증가가 나왔기 때문에요. 일단 긍정적인 것이 나왔고요. 바로 이런 것과 관련해서 그리고 JP모건의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오늘 몇 가지 코멘트를 했는데 그거를 지금 설명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미국이 건전한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것의 근거로 소매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확인해 줬고요. 그리고 일자리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일자리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은 일자리에 대한 통계를 엄청 중시 여기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 그리고 제이미 다이먼 회장도 일자리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또 임금 상승이 긍정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도 그런 얘기했고요. 오늘 보면 제롬 파월 의장이 오늘 파리에서 연설을 했는데요. 관련 연설을 했는데 거기서도 오늘 또 지금의 미국 글로벌 경기 이런 상황 이렇게 보면 지금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다시 한번 강하게 시사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오늘 시장에서 나름 다 좋은 소식이 오히려 많았지만 말씀드렸던 대로 4일 연속 상승에 따른 어떤 숨고르기 정도를 일단은 이해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걸 조금만 제가 첨언하면 제롬 파월은 이제 글로벌 경기의 어쨌든 우려 이런 걸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워낙 이제 백악관에서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데 버틸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사실 핑계 자체를 내부의 요인보다는 글로벌 상황이 안 좋다. 계속해서 금리를 좀 내릴 필요는 있어 보인다. 이렇게 좀 돌아가는 듯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을 조금 받았고요. 예.
미국은 어쨌든 사상 최고치 행진을 가고 있는데 늘 이제 투자 전문가들의 월가의 시각은 또 좀 여러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최근에 나오는 미래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뭐 그 여러 가지 전망보다는 더 중요한 지표가 네. 있는데 보면 매달 한 번씩이요. 메릴린치 뱅크 오브 아메리카 네. 메릴린치에서 전 세계 기관 투자를 상대로 설문조사합니다. 이 설문조사는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개인들을 투자로 한 상대로 한 설문조사가 아니라 전 세계의 기관 투자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기관 아마 한국에 있는 기관 투자도 대상이 되는 분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전 세계 한번 제가 통계를 본 적이 있는데 전 세계 펀드 운영 자산의 한 60% 정도를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네. 상당한 의미가 있는데요. 지난달까지 보면 한 20년 내에 최저 수준으로 주식 비중이 떨어져 있고요. 현금 비중이 많았던 겁니다. 그리고 채권에 대한 투자가 여전히 많이 있다는 얘기했는데 이게 이번에 이제 조사가 오늘 새로운 것이 오늘 업데이트가 됐는데요. 실제로 이겁니다.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연준의 금리 인하 시사가 잇따른 이후에 설문조사가 되겠는데요. 현금 비중이 줄어들었습니다. 현금 비중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5.6에서 5.2%로 6월에서 7월에 줄어들었고요. 그것이 어느 어디로 갔냐면 주식으로 준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 절대 비중은 최근 20년 전에 가장 낮은 수준에 불과하지만 주식 비중이 지금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데 주목을 하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지난달까지 해서 거의 1년째 가장 너희들이 생각하는 가장 위협 요인이 뭐냐 물어보면 여전히 1등은 미중 간을 포함한 글로벌 무역 전쟁인데요. 무역 전쟁을 1순위로 얘기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56에서 36%로 급감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고 제가 현지에서 방송할 때도 언급을 드렸는데 이번 미중 정상회담은 나온 결론의 의미가 뭐냐면 이번 이 전쟁이 바로 끝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고 상당히 길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 이슈로서의 영향을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시장의 해외에서의 그런 기관 투자들 시각이 약간은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지난 한 주만 보더라도 250억 달러의 펀드 내지 ETF가 미국 주식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그만큼 주식에서 빠져나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도 말씀드렸던 그런 요인들로 해서 워낙 바닥을 쳐 있기 때문에 펀드 자금에 조금이라도 회복되면 오히려 주시장은 걷잡을 수 없이 상승의 어떤 랠리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번 언급돼 드렸다시피 그걸 이제 영어 표현을 보면 멜트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워낙 주식 비중이 낮아진 시장에서 오히려 주가가 사상 최고가 치면 제일 기분 나쁜 사람들은 펀드 매니저고 그리고 돈을 맡긴 사람들 그리고 그런 IB나 증권회사 직원을 말을 듣고 주식을 판 개인 투자자들이 기분 나쁘거든요. 바로 이런 분들이 다시 갑자기 주식에 밀려오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멜트업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전반적인 분위기는 뭐 비관론보다는 긍정론을 모색하는 쪽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뉴욕 증시 특징주, 국내 증시 연관 지을 만한 기업은요? 네, 금융주 중에서 오늘 찰스 수왑을 오늘 말씀드렸는데 네. 오늘 금융주 중에서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3% 이상 올라갔는데요. 아시다시피 찰스 수왑은 과거 출발 자체는 디스카운트 네. 브로커리지였습니다. 지금 상대적으로 저렴한 증권사에서 출발했고요. 우리로 얘기하면 약간 키움증권 비슷한 네, 느낌 맞습니다. 아닌가요? 예. 온라인 쪽도 예, 처음에 예. 좀 많이 했는데 이제는 그것도 커졌기 네. 때문에 IB도 엄두도 하고 엄청 커진 증권사입니다. 찰스 수왑이요. 그리고 예전에 우리 같은 키움 같은 거는 미국 요즘 한국에 계신 분은 정말 부러워할 수밖에 없지만 수수료를 하나도 안 받는 그런 증권사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앱 같은 것들을 개발해서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부 이슈가 되고 있고 아직 우리나라는 허가가 안 났는데 어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찰스 수왑이 오늘 실적에 대한 개선 이런 것도 발표하면서 오늘 주가가 3-4% 올라갔는데요. 국내 업계 중에서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앞서 이제 피터 린치를 앵커께서 언급하면서 결국은 주가는 기업의 이익의 변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법적으로 보면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보면 섹터가 11개가 공통적인 섹터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그거에 대한 비용 문제 때문에 그렇게 안 쓰고 10개 이상을 섹터로 나누거든요. 공식적으로 보면 거래소 기준을 보면. 대한민국 지금 한 10개 섹터 중에서 이익 전망이 계속 올라가는 섹터는 여러분 눈을 씻고 보더라도 딱 하나 섹터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증권업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회사는 지금 많은 분들이 거래대금 이렇게 줄어드는데 어떻게 이익 증가가 나오냐 그러지만 실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과거와 달리 수수료의 비중보다는 예를 들어 IB 업무 이런 쪽을 많이들 특화시키고 이거 거기서 돈을 버는 곳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물론 키움증권은 뭐 좋지만 지금은 어찌됐건 주식 차트가 중요하지 않겠지만 살아있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한국금융지주거든요.
이거 IB 업무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 뉴스는 났지만 결국 카카오뱅크에 대한 콜옵션 이런 것들을 행사하면서 카카오가 거기서 또 700억 정도 이익도 생기고 그런 관점에서 제가 봤을 때는 증권업 중에서 지금은 한국금융지주가 가장 그럴듯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전에도 이제 증권주 가운데는 한국금융지주하고 키움증권하고 두 종목 정도를 이제 늘 이제 탑픽 종목으로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제 시류 변화가 있는 거죠. 지금은 그 가운데 관심을 갖는다면 한국금융지주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셨습니다. 뉴욕앤 서울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